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처음에는 전체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쪼개서 보고, 그 다음에 생멸의 도리로 보지요. 변하는 도리로 이렇게 이제 쭉 보았어. 보고 나면 이제 모습 공식을 우리 지금 있는 아주 말하자면 초보 도반이 아니신 분이 아니신 분은 이제 생멸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런데 이제 일어났다 사라진다를 어떻게 보냐면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본인은 있다에서 생멸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있다의 생멸. 그런데 이제 쭉 공부를 하면 그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구나 라고 그것이 꾸준히 가게 되면 헛것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아요. 조금 과정이 필요하지요. 처음부터 헛것이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멸의 도리로 계속 이렇게 이것이 생겼다가 이것이 사라지는구나, 생겼다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알게 되면 이게 헛것이네, 이런 것이 이제 자기 마음에 와닿게 되죠. 그러면 이제 헛것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대상만 헛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이 헛것이고 내가 그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도 헛것이고 또 색성향미촉법도 헛것인데 그 헛것을 보는 주체는 헛것이다가 진짜로 안 되거든요. 그건 진짜로 잘 안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아상이라고 하는데 요 아상도 헛것이에요.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도 공적영지한 그 자리에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붙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했는데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뭐 오만 얘기 다 하죠. 그럼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로 갔냐,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냐 막 이렇게 하죠. 그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그럼 나라는 것이 잠시 이렇게 몸뚱이 있을 때만 내가 있냐. 근데 몸뚱이 있을 때도 쿨쿨 잘 때는 내라는 생각이 없거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는 생각도 하나의 마지막 생멸심인 것.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점점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모습 공식에서 물론 대상이 헛것이야. 대상이 헛것이면 주체와 객체가 주체만 있고 객체만 있지를 않거든요. 주체와 객체는 동시에 일어났다가 동시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상이 헛것이면 주체도 헛것이에요. 그래서 능엄경에 우리 육근 뒤에 육근 호용 공부를 새말기 모임에서 할 때 그랬죠. 육진이 사라지면 육근이 붙을 데가 없다고. 그런 말씀이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헛것이다 할 때는 자꾸 바깥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헛것이다. 그러다가 보는 주체도 헛것인 것을 자기가 이제 느끼게 되죠. 근데 보는 주체도 헛것, 대상도 헛것, 그 일어나는 생각도 헛것, 모습도 다 헛것인데 보거든. 이걸 만법유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법이 딱 오로지 식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 이야기, 엑스레이 이야기, 뭐 여름 이야기, 지구별 이야기, 로또 이야기, 생식꿈 이야기, 얼음 이야기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를 본인이 찾아서 읽어보시고
어제 게이 이야기와 엑스레이 이야기는 제가 그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게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켜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 휴지통 이야기 153쪽 휴지통 이야기, 옛날 도반들은 진짜 많이, 제가 휴지통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휴지통 이야기. 자, 휴지통 이야기 153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휴지통을 현관문 오른쪽에 10년 동안 두었다가 어느 날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왼쪽에 옮겨놓은 휴지통에 휴지를 잘 버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습관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휴지를 버리려고 무심코 오른쪽으로 해서 보니 휴지통이 없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해서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휴지통을 왼쪽으로 옮겼지라고 생각하면서 왼쪽으로 가서 휴지통을 버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것도,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법을 배우는 것도 이 휴지통 이야기라요. 지금 내가 익어 있는, 그래서 그 성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설은 것을 잊게 하라. 이제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분별심으로 나다, 있다, 뭐 이래 쭉, 이거는 익은 것이에요. 익은 거. 익은 것인데 그 익은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익은 대로 쭉 와버렸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익은 것을 설은 것으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 설은 것을 다시 잊게 만들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년밖에 휴지통 안 뒀는데 우리는 세세생생 내려오면서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내가 있다라고 쭉 생각을 하고 세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쭉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것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바뀔 수 없지요.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4쪽 한번 봅시다. 164쪽. 이게 원숭이 이야기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투명한 상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놨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상자에서 어떻게 손을 뺄 수 있을까요? 예. 원숭이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투명한 상자에다가 바나나를 안에 딱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이 이제 들어갈 때는 쭉 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쭉 펴서 들어간데 딱 이걸 잡아버린다. 바나나를 잡고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도저히 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원숭이가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나나 놔야 되겠죠. 놔서 손을 뻗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빠져나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조건 붙잡죠. 나도 붙잡고 또 대상도 붙잡고 일어나는 생각도 붙잡고 다 붙잡고 있어요. 다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떻게 번뇌에 계속 헤매는 거죠.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나? 놔버려야 된다. 놔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보는 것도, 보는 주체도, 보이는 대상도,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도, 모습도 전부 다 헛것이야. 그러면 이것이 승의지 할 때도 똑같이 해당 사항이 있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세속죄를 할 때도 적용이 되고 승의죄를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 공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에서 꼭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과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일체의 모습이 전부 허공꽃이다. 이렇게 딱 해서 여기에 내가 마음에 탁 와닿는 바가 있으면 그거는 지견이 선 겁니다. 지견이 선 거예요. 실제로 내가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으나 그거는 꾸준히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면서 꾸준히 가게 되면 어느 날 헛것인 그 일체의 모습이 일체의 헛것인데 보네 듣네 보는 자리 듣는 자리가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백공수님 이래죠. 자 우리 모두 몸뚱이를 부인해 봅시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걸 편집한다고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영아 그거 생각나나? 몸뚱이를 부인해 봅시다. 그러면 허공심이네? 그 대목이었는데 아마 그 대목에서 많이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 몸뚱이를 부인해 봅시다. 몸뚱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나라는 걸 부인하는 거지요. 나라는 아상을 부인하면 나라는 것을 부인하면 대상도 다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 그대로 허공이네? 허공심이네? 그게 이제 스리슬쩍 넘어가는 말씀 같아도 굉장히 고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오늘은 반문 공부를 해야 됐어요. 자, 8페이지. 8페이지 반문 공부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반문 공부 이것은 페이지 페이지 13쪽 읽어 굴리기에 그 반문 공부예요. 요거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쪽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의 나를 또박또박 선명하게 마음속으로 한다. 이때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오롯하게 허공으로서의 나만 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저절로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습니다. 반문 공부는 성성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문 공부는 귀가 듣는 것이 아니므로 귀는 무정물인 기관입니다.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공부입니다. 어떤 분별 망상도 하지 말고 그냥 오롯이 성성하게 꾸준히 합니다. 그냥 오롯이 성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반문 공부는 직접 마음을 가리키는 공부입니다. 달마대사는 관실일법, 총섭재행, 관실일법이 모든 법을 다 총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문이 바로 관심법입니다. 육도 만행이 다 반문 공부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기도 저절로 불릴 수 있습니다. 네. 본래의 마음자리를 바로 가리키는 공부가 반문 공부입니다. 자, 다시 8쪽으로 돌아와서요. 반문이란 말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문이란 말은 문성을 돌이켜 듣는 것, 즉 반문 문성이다.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자리를 문성이라고 한다.
오은근 육진 육식 12처 18개가 본래 허망하여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라는 기초 공부를 단단히 해왔다. 모든 육진 경계는 본래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바로 소리를 듣는 그 자체, 소리를 듣는 주체성,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 즉 운성을 챙겨서 돌이켜 듣는다. 소리는 시끄러운 것도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요동하는 것이 있지만 운성은 청정하고 정면하고 본래 요동하는 것이다. 마음자리는 하나이다. 그것이 귀를 통해서는 운성이 되고 눈을 통해서는 견성이 되고 의식을 통해서는 지각성이 된다. 그러니까 운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운성을 돌이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 잡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잡념이 일어나면 반문이 안 된다. 나중에는 반문도 떠나야 되지만 처음에는 부득이 반문을 거쳐야 된다. 물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하듯이 관문은 수행 방법이다. 그러니 오직 관문만 할 따름이다. 관문 문성은 자기 마음, 소소영영한 자리, 바로 문성 자리,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 자리를 비추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직접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을 포착해서 마음을 늘 주시해서 마음을 들어야 한다. 마음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는 소리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고 고요한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문만 잘하면 정렬이 현전하니 단번에 된다. 반문을 하려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듣는 마음을 주시한다. 마음이 듣는 그 마음자리를 듣고 있다. 마음자리는 소리가 끊어져서 요동하거나 시끄럽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단번에 고요해진다. 그래서 성성적적을 제대로만 하면 단번에 되는 것이다. 성성이 반문하는 것이고 문성 그 자리는 고요하고 고요해서 시끄러운 것이 없다. 한 번 시동을 걸리면 꺼지지 않은 채 늘 나가야 된다. 그것이 정멸의 현전이다. 마음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아공, 법공, 우공을 단번에 증득하는 도노법이다. 돌이나 그릇을 닦을 때 조금 문지르다가 말면 닦아지지 않는다. 광이 날 때까지 계속 닦아야 된다. 그와 같이 산마지에 들어가서 정멸이 나타날 때까지 성불할 때까지 계속 닦는 것이다. 1단계가 문이고 2단계가 이이고 사이고 3단계가 수인데 전차를 두지 말고 반문할 때 문사수가 단번에 되는 방법으로 수련하는 것이 제일 빠른 도노법이다. 그러니까 반문자성이 바로 반문이다. 네네, 거기까지요. 우리가 이제 새말기가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모습이 다 허공 것이야. 허공 것인 줄 우리가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쭉 공부를 하면 우리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고 하면 바로 그 말하면 성품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죠.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자리가 드러나요. 그 성품자리가 드러나면 이때까지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했던 일체의 허공꽃이 그냥 본래 우리 마음자리의 작용이 되는 것이죠.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아주 신기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성품자리가 드러나기 전에의 그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할 때는 그 헛것이 늘 있거든.
늘 있어요. 그죠? 늘 있는데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면 아 이것이 진짜 완전히 헛것이다라고 마음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죠. 주체가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객체만 떨어져 나가는 게 주체도 같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성품자리 내가 지금 헛것이다 헛것이다 했는데 지금 보고 있거든, 듣고 있거든. 보는 자리 듣는 자리가 드러나면 그 헛것인 그 모든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성품자리의 작용으로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 이게 바로,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을 우선 이론적으로 학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 그 규범에 보면.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르치되 실제로 자기가 모습 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체험이 돼야 일체의 모든 모습이 바로 절대성 자리의 굴림세구나,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바탕을 놔두시는데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거든. 처음에 선생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는 새말기 그 원고를 보여주셨을 때는 비명비암을 놔두자라고 돼 있었어요.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러니까 정말로 못 알아듣는 얘기죠. 비명비암을 놔두자. 비명비암이라는 거예요.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 자리죠. 그 앞서식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 앞서식 그 자리, 우리의 말은 성품자리, 불성자리, 바탕자리인데 그 뒤에 이제 보니까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그러니까 바탕을 놔두자로 바꾸셨다고. 근데 이제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탕을 놔두자가 지금 우리 아마 도반들 중에서 몇 분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바탕을 놔두자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도반들이 몇 명은 돼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화 할 때는 상당히 이거는 좀 뭐라고 하나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반문 공부를 채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문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문 공부는 지금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좌선을 할 때 호흡을 하라고 해요. 호흡을. 왜 호흡을 하라고 하느냐? 호흡할 때 단전에다가 딱 마음을 두어. 그래서 쭉 단전에다가 마음을 두어서 쭉 단전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단전을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호흡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보통은 헐떡거리거든. 호흡이 헐떡거려요. 마음이 헐떡거리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요. 가라앉히면 호흡도 가라앉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단전을 가만히 보면서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고 내쉴 때 내쉬고 하면서, 내가 중계방송 하라고 하지요. 그래 쭉 하다가 보면 이제 마음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할 필요는 없죠. 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의식은 단전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는 무슨 지혜였지? 우리 그때 그 새말기 시스템 만들 때 무슨 지혜 티벳의 즐거운 지혜. 티벳의 즐거운 지혜를 우리가 저 혼자 책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새말기 모임 도반들하고 전부 다 그걸 했는데, 읽고 그걸 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이 새와 같다는 거죠. 새는 어때?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이 나무 저 나무로 막 돌아다니죠. 막 돌아다녀. 그것을
어떤 한 나무, 한 가지에 딱 앉혀놓는 역할이에요. 마음을 딱 그냥 한 곳에 딱 고정을 시키는 그런 그것인데, 그래서 호흡이 이제 충분히 잘 되고, 또 우리 법회에 꾸준히 나오면서 도대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라는 기본적인 그 아웃라인,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게 한 2년여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년 좀 지나면 어떻게 되면, 그 이제 모습 공식도 꾸준히 하고 있죠. 그래서 2년쯤 지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그 이름은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뜻은 뭐예요? 바로 내 성품자리죠. 내 마음자리예요. 내 마음자리의 이름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내 부처를 부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반문이라는 말은 반문, 문성이에요. 문성이라는 것은 마음은 6가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적 영지한 마음이 6가지의 그 작용을 해요. 눈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견성이라고 해요. 귀에 있으면 문성이라고 해요. 코에 있으면 후성이라고 해요. 혀에 있으면 상성, 맛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몸에 감촉을 하는 거는 촉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견문각지하는 이 6가지의 성품, 마음의 작용, 우리 본래 마음의 작용은, 마음이 본래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요 견문각지하는 6가지 마음의 작용도 모습이 없어. 그래서 견성이 문성이고, 문성이 후성이고, 후성이 각성, 견문각지가 똑같은 하나의 성이라, 하나의 마음자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눈으로 소리를 못 듣죠. 그렇죠? 귀로 보지를 못하죠. 이렇게 해서 이 육각, 6가지 감각, 아니, 비설, 신이, 이것이 각각의 그 고유 영역을 가지게 되어버렸어. 뭐 하면서? 우리가 번뇌에 뒤바뀐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호환이 안 돼. 눈이 소리를 듣고 귀가 보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를 쭉 해서 마음이 턱 열리면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눈이 보는 거 아닌 거 알지요? 마음으로 보는 거지요? 마음으로 듣는 거지요? 마음으로 냄새 맡는 거지요? 마음으로 말하자면 촉각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음자리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육근 호용이라고 해요. 육근이 서로 다 말하자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앉았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말하자면 내 이름, 본래 내 성품자리의 하나의 이름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하나의 분별심이죠. 이름을 내세운다는 건 하나의 분별심이죠. 하나의 그 말하자면 수단 방편이죠. 그거를 딱 내세워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쭉 부르게 합니다. 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라고 하느냐? 저는 이제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채택하게 된 데는, 허공으로서의,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가 말하자면 자기의 몸과 마음에 완전히 배기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 있고요. 그런 의도가 첫 번째로 있고, 2번째는 바로 이 반문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해서 그걸
쭉 성품자리를 그냥 보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금방 혼침하가, 그러니까 금방 잠이 오거나 맨 딴 생각하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하나의 방편을 딱 세워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로 성품자리, 부처님과 내가 똑같은 성품자리 이름이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쭉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라고 했더니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허공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오명도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베란다가 끝이 돼야 됩니다. 베란다 끝이 돼야 돼. 그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죠. 그 어떤 생각도 뭐죠? 분별심이죠.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는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음, 육근, 육진, 육식, 12처, 18개가 본래 허망해서 본래 망견이죠. 본래 망견이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라는 기초 공부를 우리가 단단히 해왔어. 이때까지. 일체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소리라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소리라는 것이 육진 경계 중에 성진에 해당이 되거든요. 성진이라는 것은 소리 티끌이라는 말인데 육진 경계 중에 육진 경계는 본래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허망한 성진이죠.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지금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계속해. 그러면 바로 소리를 듣는 그 자체, 소리를 듣는 주체성, 소리를 듣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음을, 즉 문성을 챙긴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돌이켜 듣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들어. 자, 허공으로서의 나를 지금 듣고 있어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듣는 것이 문성이 될까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주체가 있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주체가 있고 허공으로서의 나는 대상이 되죠. 이거 이해하시죠?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주체가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성이 아니라 뭐가 되죠? 문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직 문성으로 못 갔어. 문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돼요. 주체와 객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 그 문정, 그것을 돌이켜 듣는 겁니다. 그래야 주체와 객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 듣는 자와 들리는 소리가 이제 하나가 될 때가 있지요. 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일심이 돼서 무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문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할 때 조금이라도 오로지 일념이 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주체와 객체가 나눠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1초 도반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쭉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쉽게 그것을 잡아서 내리는 거예요.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 이거는요. 될 때까지 한다. 이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요.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 거기에 금기도 금기도 다르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쭉 다르단 말이지.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도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오로지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중간에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될 때까지 그냥 꾸준히 해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 이제 문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정, 문성 이렇게 그냥 문성이라고 해놨는데, 그거를 챙겨서 돌이켜 들어. 마음을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이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들으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뭐죠? 분별심이죠. 이거는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거 아니죠. 벌써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 뭡니까? 주체와 객체가 딱 나뉘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주체와 객체 왜 자꾸 이럴까요? 주체와 객체 가장 기본적인 데 뭐가 있냐면은 아상이 있어요. 아상이. 이 아상은 거칠 때는 내라는 것이 조금 눈에 보이는데 아주 미세할 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번뇌. 여기에서 온갖 법이 다 일어나거든요.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듣는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다가 처음에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게 반연심이 돼요. 내가, 나라는 주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러면 이 문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문성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대상이 되는 거죠.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을 때 주객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머리로 100,000만 번 이해해봐야 어떻게 되죠? 내가 내용을 이해하지요. 그 주체와 객체가 딱 나눠져 있어서 엄청난 벽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은 어떠한 인연에도 말하자면 인연이 없는 거지요. 인연이 없는 것이 본래 내 마음이기 때문에 벌써 주체가 있으면 대상이 있거든. 그러면 마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게 번뇌죠, 번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하는데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 시끄러운 것도 있고 큰 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고 없는 소리도 있어. 그렇죠? 조용한 거 없는 소리도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요동을 해. 움직여. 요동하는 것이 있지만 듣는 마음자리는 들을 줄 아는 마음자리.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듣는 마음은 반연심이 되는 거고 들을 줄 아는 문성 마음은 보다 청정하고 정을명을 하고 본래 부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성은 바로
우리의 본래의 공적 영지한 자리입니다. 문성은요. 그래서 마음 자리는 뭐 마음의 작용이 뭐 견문각지하는 6가지로 있지만 마음은 하나거든요. 마음은 하나이다. 그것이 귀를 통해서는 문성이 되고 눈을 통해서는 견성이 되고 의식을 통해서는 지각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 문성, 견성, 지각성에는 뭐가 없다? 주체와 객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마음은 공적 영지한 자리, 청정 강명한 자리는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무슨 지라고 했죠? 제가 아까 무연지라고 했어요. 무연지. 어떤 인연과도 아주 결부가 안 되는 무연지예요. 그래서 마음자리는 그것이 귀를 통해서는 지각성. 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문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문성이 바로 공적 영지한 자리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성을 돌이켜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생각, 잡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잡념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지요? 내가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있다 해서 잡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은 내가 없으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죠. 무념이 되죠. 무념이. 그래서 반문이 안 돼. 당연히 반문이 안 되죠. 그냥 거기 끌려가 버린 거지요. 끌려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반문도 떠나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부득이 반문을 거쳐야 된다. 물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하듯이 반문은 수행 방법이라는 겁니다. 수행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 수행 방법이야? 직접적으로 마음을 보는 관심법이라는 거예요. 관심법. 관심법이라고 하니까 그 고려시대 눈 요렇게 애꿎 눈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나오신 그분이 누구죠? 궁예. 궁예 그 뭐 관심법. 그러니까 그때 그 관심법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너무 마음을 읽는 타심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관심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자리를 직접 보는 바탕을 놔두자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요. 새말기 새말기가 그쪽에 관심법이 있군요. 저기 몇 페이지고? 그쪽이에요. 그쪽?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뒷페이지네. 새말기에 보면은요. 이게 내가 이걸 잘못했나? 자, 새말기에 보면은 우리 보림선의 10페이지다. 10페이지에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보림선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새와들은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을 느끼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약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하늘로부터 보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않는단 말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신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서서 신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예요. 네. 그 자리를 우리가 칭견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칭견하는 것이 새말기라는 겁니다. 이게 바탕을 놔두자예요. 그러면 요 지금 반문 공부가 바로 그런 거죠. 관심법이라, 직접적인 관심법이라 내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 나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직접 챙겨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반문문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반문문성은 자기 마음 소소영영한 자리, 바로 문성자리,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 자리를 비추는 직접적인 자리다. 직접적인 방법이다. 직접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을 포착을 해서 마음을 늘 주시해서 마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을 늘 듣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말로 그러리라, 그럴 것 같네, 이거는 안 통합니다. 이런 거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는 소리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고 고요한 것도 없어. 마음은 그렇지요. 마음은 무상이죠.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문만 잘 하면 뭐가? 정멸, 본래 공적한 그것이 현전한다. 공적한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반문을 하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듣는 마음을 주시한다. 마음이 듣는 그 마음자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자리는 소리가 끊어져서 요동하거나 시끄럽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단번에 고요해진다. 그래서 성성적적을 제대로 하면 단번에 되는 것이다. 근데 단번에 되지는 않죠. 왜? 성성적적이 어려워요. 성성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적적이라면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3초도 안 가죠. 3초 가기도 어렵죠. 옛날 말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라고 하면 관세음까지는 관세음 했어. 보살은 벌써 잊어버려. 딴 생각해. 쉬운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성이 반문하는 것이고, 성성하는 것이 바로 반문하는 것이고, 문성자리는 고요하고 고요해서 시끄러운 것이 없다. 한 번 시동을 걸면 꺼지지 않은 채 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반문 공부하고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헛것이다 쭉 하게 되면 헛것인데 보는 자리가 드러나거든. 듣는 자리가 드러나거든. 그럼 반문 공부할 때 그 보는 자리, 듣는 자리가 드러나서 늘 그렇게 내가 보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할 때 쭉 하고 있거든요. 쭉 하고 있으면 요 반문 공부를 착 하면은 굉장히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잘 돼, 반문 공부가.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하면 아공, 법공, 구공을 단번에 정득하는 돈업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공은 내가 비었다. 법공은 뭐죠? 일체 산화되지. 세상이 다 비었다. 구공은 빈 것이 다 비었다. 이렇게 하는 게 구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닦다가 조금 하다가 말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광이 날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돌에 불을 떼면은 쬐끔 떼다가 말다가 절대로 방 안 따셔지죠. 어떻게 돼? 꾹 떼가지고 그 방이 구들이 전부 다 뜨거워져서 더워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읽어보죠. 그 밑에부터 반문이란 말은, 예. 반문이란 말은 반조자성과 똑같은 말이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다. 조사신문에서 자성을 반조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반문문성이 바로 반조자성이다. 진신명의 허명자조라.
날마다사가 말씀하신 안식일법 총섭제의 서구나 과목이다. 문성이 바로 바라는 관심도 되고 본심도 되고 열애장도 되며 문성을 방문한다는 방문이 저쪽 관심이 다 같은 말이다. 관문 공부는 성근 있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공부가 된다. 정신만 차리고 늘 방문만 하는 것이다. 방문은 직접적이다. 자기 마음자리 문성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열반이다. 문성 그 자체가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열반이고 그 자리가 소수영역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이다. 중생들은 그것이 신사의 근본을 가지고 무시 보리 열반 원충정체로 찾아야 된다. 무시 보리 열반 원충정체가 바로 공성이다. 과무문성하면 때와 보리 열반 원충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방문하는 것이 오탁을 밝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 칠판을 닦으려면 칠판 지대로 짓듯이 오탁을 밝히는데도 방문하는 것이다. 또 번뇌를 긋는데도 생사윤회를 벗어나는데도 마찬가지로 방문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근본을 제대로 잘 알고 수행해야 한다. 번뇌에 끌려갈 것 없이 보리 열반 원충정체를 밝히는 것, 밝은 떡을 밝히는 그 작업이 바로 방문이다. 방문이 되려면 정신이 굉장히 초롱초롱하니 성성해야 방문이 되지. 성성하지 않고 하면 방문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잠자리에 방문하는 것은 경련한 후에 이고 경련하기 전에는 음식 속에 빠진다. 그 공부가 최고의 공부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그거 하는 것은 관문 공부를 할 때 성성하게 해야 된다. 성성,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막 그 분별심을 일으키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다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허공으로 나만 쭉 하면은 그냥 들려. 처음에는 안 들릴 수 있죠. 근데 그냥 들리면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가만히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해서 한 번이라도 체험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를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터득을 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새말기 하고 이제 이 일과 굴리기는 여러분들이 전부 집에서 읽어보면 되고요. 또 제일 뒤에 보면 15페이지 보면 공부를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일체를 헛것으로 보고 지체와 객체로 나뉘지 않는 것. 이것을 스스로 점검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림선언에서는 공부를 점검할 때 보림삼관으로 해요. 이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문턱을 넘으려면 보림삼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다 적어서 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아실 거래요. 지금. 그래서 그거 이제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16쪽 보면은 새말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도표화를 해봤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이제 그 원을 세울 때 새말기 시스템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원을 세우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처음 이제 도표화를 했거든요. 도표화를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요것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 시스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저는 직연 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 공식을 승리제로 헛것이다. 이거 하나면은 직연은 저절로 날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여기 이 동계정전에서 이미 직연이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직연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쉽다 뭐 아이고 나는 뭘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것이 와도 뭐죠? 정원 씨 뭐지? 변하다 것이 헛것이다. 큰 못이 와도 헛것이다. 그 못이 와도 그걸 생각하는 나도 헛것이다. 주체와 객체와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일체의 모습이 전부 헛것이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직연이 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